지금 미국 AI 주식이 하락장인 진짜 이유를 이해 못하면 QLD TQQQ는 엔진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남들이 겁먹는 구간이 내 계좌를 키우는 구간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QLD TQQQ를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스닥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AI 대장주가 꺾이면 나스닥 전체가 무거워지고 그 레버리지인 QLD TQQQ는 체감이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정이다, 많이 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말고 시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핵심을 차갑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포를 QLD TQQQ로 수익으로 바꾸려면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바로 실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주가가 빠져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시장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믿던 AI의 돈 버는 공식이 생각보다 느리고 생각보다 비싸고 생각보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심이 퍼졌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매출이 늘어도 마진이 같이 늘지 않으면 주가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처럼 가볍게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인프라처럼 무겁게 돈 쓰는 사업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의 룰이 바뀝니다. 첫 번째로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빠질 때는 시장이 숫자보다 질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꺾였습니다. 이러면 보통 답은 하나입니다. 현금이 별로 안 들어왔거나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만든 요소가 의심을 받았거나 혹은 앞으로 비용이 더 커질 게 확정됐거나 이 셋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빅테크와 AI 생태계는 서로 투자하고 서로 고객이 되고 서로 계약을 맺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호재로 밀어붙이던 흐름이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라는 테마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부터는 진짜 현금 흐름, 진짜 마진, 진짜 회수 기간을 따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월가가 제일 예민하게 보는 건 투자 대비 수익의 구멍입니다. 전 세계가 AI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GPU, 냉각, 전력, 이 모든 게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만큼의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움찔하는 지점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선을 깔아두면 오래 썼습니다. 회수 기간이 길어도 설비가 오래 버텼습니다. 그런데 AI 칩은 다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3년, 4년만 지나도 구형이 됩니다. 그러면 회수하기도 전에 가치가 떨어지고 감가상각 부담이 커지고 유지 비용이 늘어나고 전력 비용이 늘어납니다. 즉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더 빨리 늘면 마진이 눌립니다.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AI 대장주부터 조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전력은 진짜 현실입니다. AI는 전기를 먹는 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전기를 돈으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돌 전기가 부족하면 매출 성장에도 찬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력은 돈으로 바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발전소는 오늘 계약했다고 내일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송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망이 포하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대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성장 스토리는 길어지고 비용은 먼저 나갑니다.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매출은 느리게, 비용은 빠르게, 마진은 얇게. 네 번째로 데이터의 벽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고품질 데이터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공짜 데이터로 성능을 끌어올리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돈 주고 데이터를 사야 합니다. 그럼 비용 구조가 또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합성 데이터 같은 방법이 등장하지만 품질 문제가 나오면 결국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진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능은 정체될 수 있고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 조합을 싫어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지금이 2000년 닷컴처럼 다 무너지는 신호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빅테크는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 붕괴라기보다 수익화 증명 게임으로 룰이 바뀌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꿈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구간이 끝나고 성적표로 주가가 결정되는 구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미국 AI 주식이 흔들리는지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QLD TQQQ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스닥은 AI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수익화가 의심받는 순간 나스닥은 그냥 지수 조정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셋을 맞습니다. QLD는 그 흐름을 2배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TQQQ는 3배로 증폭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뉴스 보고 분위기 보고 감정으로 TQQQ를 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을 틀리면 계좌가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를 수익으로 바꾸는 기준을 딱 현실적으로 잡겠습니다. 먼저 QLD TQQQ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QLD TQQQ는 나스닥의 장기 우상향을 먹는 상품이 아니라 나스닥의 변동성을 관리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상품입니다. 상승장이 길게 오면 레버리지는 강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큰 흔들림이 반복되면 복리처럼 보이던 게 오히려 복리로 깎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할수록 진짜 실력은 종목 분석이 아니라 내 돈의 투입 속도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시장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AI는 끝났다 가 아니라 돈을 더 벌어봐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하냐?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꺾이는지 봐야 합니다. AI는 인프라 게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투자 속도를 줄인다고 말하는 순간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때는 나스닥이 가볍게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면 단기 주가는 흔들려도 산업의 바닥은 생깁니다. QLD TQQQ는 이 타이밍에서 들어갈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만큼을 어떤 속도로 넣을지가 승부입니다. 둘째, 금리와 신용 여건입니다. 인프라 사업은 시간이 길고 돈이 크고 이자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게 오래 버티면 시장은 장기 프로젝트의 수익화를 더 의심합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이때 TQQQ로 한 번에 들어가면 반등이 와도 내 계좌가 회복되기 전에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애매하게 높은 구간에서는 QLD 중심으로 뼈대를 만들고 TQQQ는 구간용으로 써야 합니다. 셋째, 전력과 병목 뉴스입니다. 전력 부족, 송전망 포화, 데이터 센터 대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AI 소프트웨어 쪽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프라 공급망은 주문이 늘어납니다. 이 흐름은 나스닥 내부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즉 나스닥이 흔들려도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반등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뀌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실제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QLD TQQQ로 움직이는 기준을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TQQQ를 정답으로 들고 있지 마십시오. TQQQ는 도구입니다. 상승 추세가 확인되고 리스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수익을 압축하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먼저인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과하게 들면 다음 기회에 총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 매수는 신념이 아니라 규칙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한 번에 전부 매수하지 마십시오. 나눠서 계획된 구간에 계획된 금액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기본입니다. 특히 TQQQ는 내가 맞아도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분할이 없으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손절을 가장 나쁜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손실은 가격이 아니라 행동에서 커집니다. 세 번째 원칙, QLD를 본진으로 쓰고 TQQQ를 돌격대로 쓰십시오. QLD는 2배입니다. TQQQ는 3배입니다. 둘 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셋은 두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QLD로 계좌의 중심을 잡고 시장이 확실히 내 편일 때만 TQQQ 비중을 올리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조정이 와도 계좌가 복구 가능한 형태로 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QLD TQQQ를 사면 안 되는 거냐? 정답은 사도 되지만 지금은 전부가 아니라 규칙으로 사야 한다입니다. 지금 시장은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럴 때는 상승이 나와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그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면 레버리지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진짜로 편하게 들고 가도 되냐? 편하게라는 단어를 버리셔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편함은 없습니다. 대신 기준은 있습니다. 시장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마진이 바닥을 찍는지, 투자 대비 수익이 개선되는지 이 3가지가 보이면 그때는 레버리지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비용이 더 커질 게 확정되는 뉴스가 이어지면 그때는 반등이 와도 짧고 거칠 수 있습니다. 그때 TQQQ에 과몰입하면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AI는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클라우드라는 뇌만 키우던 시대에서 엣지와 물리적 AI, 전력과 인프라, 이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나스닥 안에서도 주도주의 교체를 만듭니다. 주도주가 교체되는 구간은 지수는 흔들려도 새로운 승자는 만들어집니다. 이때 QLD, TQQQ는 내가 방향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돈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AI는 스토리에서 산업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는 매출 성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진과 현금 흐름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자는 그 증명 과정의 소음을 견디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여기서 견딘다는 건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언제 사고, 얼마나 사고, 언제 줄이고, 언제 다시 늘릴지 이걸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게 레버리지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더 하겠습니다. QLD, TQQQ는 상승장에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승장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지금처럼 공포가 나오는 구간에서 구조를 이해하고 속도를 설계하고 기준대로 움직이면 남들이 겁먹는 구간이 내 인생의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구조를 모르고 감정으로 들어가면 그건 투자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그냥 계좌를 태우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QLD와 TQQQ를 어떤 비율로 나눠서 어떤 구간에서 비중을 올리고 줄이는지,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체크해야 할 신호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